안녕하세요. 방구석 공인중개사 YD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물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권리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즉 집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물건의 주소가 어디인지 상세한 기록을 나타내는 부동산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는 주인에 대한 정보,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을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여부, 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권리관계에 대한 이력을 표시해두는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력을 나타내는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했다가 집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김씨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도 없고 아무런 권리관계 없이 깨끗하게 수월하게 집을 매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내용은 전 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니 다시 근저당을 복원시키겠다는 말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집을 매매할 때 근저당이 없는 깨끗했던 등기부 등본이었는데 근저당이 과연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바로 전 주인이 집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에서는 여러가지 경비를 감안해서 대출 금액의 채권 최고의 120%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전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실제로 은행에는 돈을 갚지 않고 돈을 갚은 것처럼 해서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등기소는 위조 서류를 보고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김씨는 깨끗해진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집을 매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은행에서 무슨 말이야, 우리 돈 안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소장을 접수하고 근저당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집주인이 작정을 하고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을 서류를 위조해서 사기를 친 것인데요. 그런데 왜 등기소는 위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 즉 서류만 정확하다고 하면 우리는 판단만 할 뿐 진위 여부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게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고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사기친 전 집주인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김씨인데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열람할 때 700원, 발급할 때는 1000원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열람이나 발급할 때마다 700원, 1000원씩 내는 것이 사실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도 없고 뿐만 아니라 등기소에서는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서 돈은 받아가는 시스템이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사건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에 일어난 니코틴 살인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은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집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매수인은 이사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누군가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 아주머니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집 소유권 취득 원인은 상속, 남편이 사망하면서 아내에게 상속이 된 상태라 매수인은 별 의심 없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인 아주머니와 매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아내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빠르게 집을 상속받아서 아파트를 매매를 했던 것인데요. 경찰 수사를 통해 아내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다음 상속 순위에 있는 조카가 매수인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어 매매를 한 것인데 억울하면서도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는 매수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사망한 남편의 조카가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손을 들어주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못 믿겠다면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을 넣어두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권원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서류 위조나 이중 사기 매매 등을 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의 압류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